이렇게 실업률, 비농업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실업자 청구 수 이렇게 크게 발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비농업 취업자 수.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죠. 그러면 S&P 500과 나스닥 100은 상승 안 하겠죠. 왜?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진심인 남자 남한산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전에는 그냥 살짝 발만 담갔다면 이번 시간에는 무릎까지 들어가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 그 다음에 S&P 500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뭐냐? 그 해당 종목들이죠. 종목의 실적이다.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박 한 바퀴 도는 게 토탈이 10바퀴 도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얘네들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S&P 500, 나스닥 100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적어도 10대 종목 정도의 리포터라든가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막 올라간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 똑같이 상승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결정이에요. 금리를 결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발표하는 날 1년에 10번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 10번의 금리 발표 엄청난 변동성을 수반을 하죠. 그리고 금리 발표를 한 이후에 30분 있다가 왜 금리를 인상을 했는지, 왜 인하를 했는지, 왜 동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죠. 그때 엄청난 또 변동성을 보이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발표 이거와 연관된 어떠한 뉴스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수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 발표, 그 다음에 이 금리 발표 전에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로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요,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동결, 인하를 한다. 이 부분은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미국 지표 중에 CPI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돼요. 이거 발표될 때 엄청난 변동성을 띄웁니다. 결국은 이 CPI 가지고 뭐다? 금리를 인상을 할지 인하를 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인하의 근본이 되는 CPI, 인플레이션 이 수치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CPI가 높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기업에 영향을 주니까 기업이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S&P, 나스닥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얘가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만들고 주식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S&P, 나스닥이 내려가는 척 하다가도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실업률과 소비자 신뢰도입니다.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죠. 매주 실업자 청구 건수를 발표하고요, 비농업 취업자 수를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해요. 실업자 청구 건수가 많다는 건 뭡니까? 미국의 실업자가 늘고 있구나 이걸 뜻하는 거고요. 매달 발표하는 비농업 취업자 수, 말 그대로 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관공서 이걸 통틀어 해요. 농업만 제외한 모든 취업자가 전달보다 늘었냐 줄었냐 이걸 발표해요. 이거 발표할 때 같이 실업률도 동시간대에 같이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실업률, 비농업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실업자 청구 건수 이렇게 크게 발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비농업 취업자 수. 이게 굉장히 시장에 변동성을 수반해. 왜? 비농업 취업자 수는 딱 정확하게 데이터로 몇 명이 취업이 됐고 이게 딱 나와요. 딱 28만 명이 이번에 더 취업이 됐다.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더 커요. 실업률은 그냥 프로테이지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근데 비농업 취업자 수는 그만큼,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실업률보다 오차가 적죠, 범위가. 그래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죠. 그러면 S&P 500과 나스닥 100은 상승 안 하겠죠. 왜?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
높은 실업률은 소비자 신뢰도를 낮추고 이는 소비 감소로 되고 소비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의 소비자들은 그만큼 지갑을 닫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것은 S&P나 나스닥에는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지면 기업의 수익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P, 나스닥 이 지수는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쟁, 그 다음에 지정학적 긴장. 지정학적은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 지역, 중동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다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은 경제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온다. 불안감이 오니까 뭐다?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현상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떨어지게 되죠.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도 이럴 때 빚어져요. 우리는 한 번씩 경험을 했죠. 팬데믹이라는 거, 전염병과 공급망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팬데믹 있었을 때 시장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 가지고 급락을 했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살아났고 그 여파로 이제 공급망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요즘에 건설 쪽 보시게 되면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왜? 다 공급망의 어떠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염병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줬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을 겪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을 했고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공급망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끝으로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재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했다. 비행기가 사람만 싣고 나가는 거 아니죠. 화물도 이동을 하죠. 근데 화산재가 하늘을 다 덮었어. 내지는 폭설이 와가지고 화물을 제때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그랬을 때는 그 기업에는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자연재해는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주가에 즉 지수에 큰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 결정을 복잡하다, 불확실성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가장 우리에게는 안 좋은 악영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치적 변화도 있죠. 미국 선거 결과로 엄청나게 S&P와 나스닥은 요동을 쳐요.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만들죠.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일단 내 귀한 돈을 빼겠죠. 그러면 주식은 떨어지죠. 그만큼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가 실질적으로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나는 이러한 이슈 부분 내지는 이런 발표가 났었는데 왜 그때는 S&P나 나스닥이 떨어졌죠? 이런 크고 작은 질문에 대해서도 아래 카카오 단톡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충실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